SBS 뉴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계도 기간, 즉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한 국회 입법 상황을 11월 초까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입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또 최근 고용 지표를 언급하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다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와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선 추가적인 정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는 혐의 입증 정도와 정 교수의 진술 태도뿐 아니라 뇌종양, 뇌경색 진단 등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16일 6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한 정 교수를 이튿날인 17일 오후 다시 불러 전날 중단한 조서 열람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또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을 막기 위한 일부 접경 지역에서 임시 철조망 설치 작업이 끝났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점검 회의에서 야생 멧돼지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파주, 연천, 철원 9개 감염 지역에 임시 철조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집중 사냥 지역의 주요 멧돼지 이동 통로 등에 철조망을 신속히 설치해 멧돼지 포획을 즉시 실시해달라며 경계 지역과 차단 지역 등 총기 포획 허용 지역에서도 포획단을 일제히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 포획단을 이른 시일 내에 확충해 전국 단위 포획과 폐사체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7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체포한 11명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선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시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들어간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맑겠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환경부는 월요일인 내일도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영서와 충청, 광주와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58%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